지금 이제 그 이어지는 발표는 이제 그 지역을 조금 달리해서 이번에는 이제 그 집안이 아니고 이제 그 우리가 그 표상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또 한 분의 인물이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의 삶을 기리는 드라마 같은 것들도 그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것들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의 그 거상이었죠. 그 김만덕 선생님의 그 지금 이제 제목은 나눔의 삶을 따라 김만덕을 통해 보는 우리 삶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재단법인 김만덕 재단 김상훈 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맞춰주십시오. This time, we'd like to have a presentation from the honorary director, Kim Sang-hoon from the Kim Man-dong Memorial, who will talk about the life and spirit of the great merchant Kim Man-dong.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이 국제 학술 세미나가 돼서 그런지 굉장히 진지하고 또 모든 거를 이렇게 격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좀 딱딱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순차적 통역을 하다 보니까 이 얘기도 끊기고 해서 약간 저로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우선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동영상을 보고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께 자세한 그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n a long day, everyone. So this is a conference where everybody is very serious. So just to lighten up the mood, let me first play a video about Kim Man-dong. 나눔으로 세상에 의미를 붙이 남긴 영원한 제조를만 김만덕. 김만덕 의인의 나눔과 도전의 삶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 말기 대표학자 추사 김정희. 제주에서 유배 생활하던 그는 김만덕의 선행을 기리기 위해 은광현세라는 글씨를 남겼습니다. 비근에 처한 제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은 조선 최고의 여성 거상의 삶을 이 한 줄로 표현한 것입니다. 김만덕의 손맛에 준 막내이자 외딸로 태어난 김만덕. 10세가 되던 해 부모를 차례도 여인 김만덕은 한 기녀의 집에 의탁하게 됩니다. 부모의 죽음과 가난 때문에 기녀의 명부에 오른 채 늙은 기녀의 수양딸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24세가 지난 후 김만덕은 새로운 삶에 도전하게 됩니다. 김만덕이 주어진 운명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온 제주 여성의 가능함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주 여성의 기질을 이어받은 만덕은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통찰력으로 건입포구의 물산 객주를 차리게 됩니다. 제주에서만 생산되는 말총, 미역, 전복 등의 육지상인에게 공급하고 제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쌀, 소금, 옷감 등을 육지부에서 사들여 판매함으로써 많은 시세 차익을 남겼던 김만덕 객주. 결국 관가의 물품 공급까지 담당하면서 김만덕은 제주의 최고 거성이자 최초의 조선 여성 CEO가 되었습니다. 이익은 적게 보는 대신 많이 팔아서 큰 이익을 남긴다는 박리담. 김만덕 객주의 장사 비결입니다. 김만덕 객주는 적정 가격으로 사고 파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이익을 쫓기보다는 정직한 믿음을 바탕으로 당대 최고의 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김만덕이 오랜 시간 제주 도민에게 존경받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나눔 실천에 있습니다. 만덕이 56세 되던 해 4년간 계속된 흉년으로 제주 백성 3분의 1이 굶어 죽게 되자 만덕은 전 재산을 내는 피로 결심, 입주에서 쌀을 사들이고 제주 도민을 위해 모든 것을 베풀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엄격한 신분제를 뛰어넘고 여성의 몸으로
상업에 뛰어들어 막대한 부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굶주리는 제주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은 김만덕. 당시 사회경제의 기업을 통치 이념으로 삼은 정조임금은 김만덕의 삶을 널리 알려 백성들의 표상을 만들고자 신하들에게 김만덕 정기를 집필하라는 명을 내리기에 이릅니다. 정조 임금의 특명으로 기록된 만덕 이야기는 조선 왕조실록 이외에 세제공의 번암집, 정약용의 여유당전서, 박제가의 정유강문집, 이재채의 우원집, 불부산의 추제집, 김일학의 고시, 이기발의 은곡집, 이거만의 금대시문초, 유재건의 이향전문록 등으로 많은 학자들의 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만덕의 선행이 조정에 알려지게 되자 정조 임금은 의녀 반수의 벼슬을 하사하고 특별히 금강산 유람을 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당시 제주는 출nhập 금지가 엄했던 시절로 특히 만덕과 같은 여성이 제주를 벗어나 육지로 나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조선 후기 제주도 여인들의 포부를 당당하게 대변한 만덕의 당찬 일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금강산 유람에서 돌아온 후에도 김만덕은 전과 똑같았습니다. 검소한 생활을 하며 자선 사업에 힘을 쏟아 온 제주도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만덕 할머니로 통칭되었습니다. 만덕은 내가 죽거든 성안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묻어주라는 유언을 남겼고 1812년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한 환경과 시대의 한계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과감히 도전하고 개척해온 김만덕.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아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모범을 보여준 만덕의 정신을 이어받아 김만덕 기념사업회는 제주도와 함께 김만덕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나눔쌀 쌓기 행사를 이뤄 만덕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는 베트남 학교 건립사업, 김만덕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연구사업과 교육사업, 지난 1980년부터는 오랫동안 봉사를 실천해온 모범 여성에게 만덕 행사상을 수여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인사들을 초청한 나눔 특강은 김만덕의 나눔과 도전 정신을 이어가고 기획 전시, 자선음악회 등은 제주도민들과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나눔은 맛있는 요리를 더욱 맛있게 해주는 소금과 같은 것. 자신의 재산은 물론 재능과 시간 등을 나눌 때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멋지고 값진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했기에 시대를 초월한 의인이 된 김만덕. 여러분도 이 시대의 김만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문화 나눔 분열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200여 년 전 제주섬에서 태어나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굶어 죽어가는 제주도민들을 구휼함으로써 나눔과 배품을 실천한 김만덕. 그의 정신은 우리 곁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만덕의 나눔과 봉사의 정신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자,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김만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것보다도 동영상을 보니까 완전히 이해가 되죠. 네, 김만덕의 삶이 어땠는지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 hope that really gave you a good sense of who Kim Mandak is and how her life evolved over time. It was in Korean, but obviously that was helpful.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나레이션 했던 우리 구두신 씨 아까 아시죠, 여러분들? 이분이 우리 김만덕 사업회
상임대표를 오랫동안 했어요. 2004년도에 김만덕 사업회가 발족이 됐을 때 그때 상임대표를 맡아서 2021년 전까지 상임대표로서 김만덕 천연사업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And actor Ko Do-shin, who was the narrator of the video, actually was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foundation since 2004, when it was established until 2021. 김만덕 기념 사업회가 발족을 된 후 2015년 5월 29일에 김만덕 기념관이 오픈했습니다. 개관을 했는데 그때 제가 초대관장으로 취임을 해서 작년 6월 30일까지 7년 동안 관장으로서 역할을 했고요. 지금은 명예관장으로서 또 김만덕 재단의 상임이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And the memorial, the Kim Man-dok Memorial was established on May 19th in 2015. And since then until last year, I was director of the memorial. Now I'm an honorary director and I'm also part of the foundation. 오늘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이었거나 옛날에 이조 시대였거나 언제든지 중요한 거는 우리 지도자를 제대로 잘 만나야 백성도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또 어려운 일을 이렇게 했던 김만덕 같은 사람 순박하고 아주 척박한 땅에서 태어난 그런 김만덕도 이 시대의 표상으로 이렇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정조대왕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And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realize the importance of having right leaders in times of difficulties. And I think Kim Jong-jo back then was the person who helped Kim Man-dok to be the iconic figure by promoting what she did and who she was.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김만덕은 신문도 천박하지만 나눔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 대신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내놔서 죽어가는 제주 백성을 살렸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Kim Man-dok actually had a very humble background, and she didn't even donate her money for a long time. But instead, what's very significant about her is that she donated all she had to save the lives of Jeju people. 1792년부터 95년까지 4년간 제주에는 엄청난 흉년, 큰 기근이 들어서 제주에서 살고 있던 5만 명의 백성 중에 3분의 1, 그러니까 18,000명 정도가 굶어 죽었습니다. From 1792 to 1795, Jeju experienced harsh bad years, where 1/3 of the entire population of the island, which was equivalent to 18,000 people, starved to death. 이렇게 많은 제주 백성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김만덕은 바로 내가 이렇게 어렵게 돈을 벌어서 많이 돈도 갖고 있고 큰 부자가 되었지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할 일은 죽어가는 제주 백성을 살리는 일이니 전 재산을 내놓고 육지에 가서 쌀을 사다가 죽어가는 제주 백성을 살리자.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And then when Kim Man-dok heard the news of such harsh life of the islanders, she thought to herself, what's the point of being rich if I can save the lives of the islanders? It is my job to buy rice from the mainland to help them stay alive. 그러니까 여러분들 5만 명 중에 김만덕이 아니었으면 32,000명이 다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김만덕이 쌀을 사다가 구휼을 함으로써 18,000명이 이미 죽었지만 나머지 32,000명을 살린 제주로 봐서는 또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생명의 은인인 거죠. So hadn't it been her relief work, another 1/3 of the population in the Jeju Island could have also starved to death. But thanks to her,
32,000 people saved their lives. 그 당시에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좀 쌀이 없고 했을 때 이 쌀을 내놓거나 돈을 내놓거나 해서 그 벼슬을 넣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김만덕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전 재산 1,000만 금이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한 800억 정도의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Some people gave rights, others gave their positions to basically help other people to stay alive. Meanwhile, Kim Man-duk donated all her positions, which is equivalent to 80 billion Korean won. 기록에 의하면 1,000만 금을 가지고 500석의 쌀을 사다가 450석은 죽어가는 우리 제주 백성들에게 나눴고요. 50석은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주변에서 김만덕의 일가를 위해서 애쓴 일가 친척들에게도 그렇게 50만 석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들 보면 요즘 뭐 삼성가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친척들이 굶어 죽거나 뭐 자살하거나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김만덕은 자기의 친척 측근들도 챙겼던 정말 인간적인 삶을 살았던 휴머니즘의 아주 큰 일을 했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So with that money, she bought 500 bags of rice, and she donated 450 bags for the public, where she gave the remaining 50 bags to her family and relatives, showing very humane, active work. 보통 이런 어떤 좋은 일을 하더라도 임금이나 대통령이 그 아주 천박한 어떤 상황에서 살아온 사람을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서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라고 했고 또 제주 목사가 소원을 물으니 김만덕은 당차게도 하나님 가서 임금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강산을 유람하고 싶다는 소원을 아랬습니다. When King Jeongjong asked, the woman from the humble background to see what she had wished in exchange of her work, and then she said, "My wish is to visit the capital to see the king and also visit Mount Kumgang." 보통 임금님 같았으면 아마 그런 김만덕의 청을 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여자의 신분으로 임금을 아련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제주에는 1629년부터 1823년까지 한 200년 동안 출육 금지령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주도에 사는 여성은 육지에 나갈 수도 없고 육지 사람하고 결혼도 할 수 없고 거의 왕래를 할 수 없는 굉장히 여성 차별적인 그런 제한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Hadn't it been King Jeongjo, her wishes couldn't have been honored because back then, for about 200 years, there was the ban policy to prohibit any people from Jeju Island to visit the island. That was especially more harsh for women, for example. Women could not leave the island and they could also not marry people from the mainland. So the society was very discriminative towards women.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대학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서울 오도록 하고 금강산도 유람을 시켜주라고 한 거죠. Regardless, King Jeongjo honored her two wishes. 사실 그 김만덕이 한양에 가고 또 금강산 유람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여성으로서의 어떤 차별적인 것도 있고 임금님을 뵐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정조대왕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Against the fact how she comes from a very humble background and she was a woman, Jeongjo made it possible for her to see him and also visit the mountain. 여성이 임금님을 뵈는 것도 어렵지만 그 당시 벼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임금님을 뵙기는 더욱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김만덕에게 벼슬을 하사합니다. 은여만수라는 벼슬인데 이거는 아마 지금 뭐 대통령실 과거 청와대로 보면
의무실장, 간호실장 격에 해당하는 그런 벼슬이라고 합니다. So because people without any government officials, high government positions could not see the king, Jeongjo decided to give her a rank, and he made her the head of the nursery department in today's world. 아마 지금 추정컨대 그 당시에 정조대왕이 그러한 김만덕의 청을 받아들인 데에는 아마 정조대왕이 살아온 삶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I think this was especially possible given the background or the life of King Jeongjo. 여러분들 정조대왕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You know who his father is?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가 어떻게 돌아가셨죠? 영조왕의 아버지의 그 미움을 받고 또 너무 또 사도세자가 이렇게 좀 법도에 어긋난 일들을 많이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아들을 뒤주에 갇혀서 굶어 죽게 만들었잖아요. So Jeongjo's father was actually Sado Seja, the crown prince who was starved to death in a cage as based on the order of his father, Yeongjo.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아버지를 돕던 굶어 죽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김만덕이 굶어 죽어가는 제주 백성을 살렸다는 게 어쩌면 정조에게는 큰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Given that his father had to starve to death, caged in a wooden rice chest, it must have meant a lot for Jeongjo to hear the story about Kim Man-duk, who basically decided to spend everything to save people who were starving to death. 그래서 이제 그 출육 금지령도 200년 동안 지켜졌던 게 김만덕이 제주를 떠나서 한양으로 가면서 그게 자동적으로 출육 금지령이 깨진 거죠. 이런 걸 보면 김만덕은 바로 도전 정신이 아주 뛰어났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o because of that, King Jeongjo probably had to nullify indirectly by nullify the given social traditions because after all, Kim Man-duk had to leave the island. So in a way, she's a pioneer. 그래서 이 김만덕은 아마 뭐 지금 그 영정이 여러분들 보고 계시지만 굉장히 키도 크고 얼굴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 아마 환칠한 어떤 그런 미모를 가졌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에 갔는데 거기에 뭐 영의정, 최재공, 적양병, 이가환 이런 분들이 전부 나서서 환영하고 집으로 초대해서 파티하고 정말 장안에 큰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As you can see in the portrait of Kim Man-duk, she was very tall for a woman then, and she was very beautiful. And that's why after she was invited to the capital, she was also invited to different parties, and she was very well received by the officials. 그와 관련해서 아까 은광연세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사 김정희가 9살 때 김만덕이 서울에 한양에 와서 임금님을 뵐 당시에 그 양반집에 자제했기 때문에 김만덕이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이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왕도 만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참 대단한 분이다. 시골에서 오신 분이 척박한 땅에서 오신 분이 저렇게 멋질 수가 있나 해서 어린 나이에 굉장히 김만덕을 생각하는 게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So here, there is a writing done by Chusa Kim Jong-mi. He was a 9-year-old boy when Man-duk visited the capital to see the king. And after hearing about the raids about Kim Man-duk, I think Chusa Kim Jong-mi was very impressed and he decided to write this. 9살의 김만덕을 뵀던 주사가 이제가 나이가 들어서 정계에서 또 그때는 사색당파가 굉장히 치열했던 때니까 정치를 하다가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과거에는 유배를 가는데 가장 중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멀리 보내는 그런 유배지요. 그때 주사 김정희가 제주도 대정이라는 마을에 유배가 됩니다. So actually, he didn't write it when he was young.
It was much later when he got older, and then because of political situation, he was sent to exile far away from the main island, actually the farthest ever to Jeju Island, to a town called Daejeongri. 위리안치가 된 거죠. 근데 추사가 9살 때 된 김만덕 할머니가 제주라는 걸 알고 가자마자 물어봤어요. 김만덕 할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시냐 했더니 벌써 추사가 제주에 유배가기 22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굉장히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쓴 글이 바로 은광연세라고 합니다. So after he was sent to exile, he remembered how he saw Kim Man-duk as a 9-year-old boy, and he asked other people, is she still alive? And then after that, he learned that she actually had passed away 28 years ago before Chusa Kimjang came to Jeju. So in memory of her, he wrote this. 그 추사김정희가 쓴 은광연세 이게 뜻이 뭔지 아십니까? You know what it means? 은광연세? 은혜로운 빛이 세상에 널리 번진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김만덕이 쌀을 통해서 제주 백성을 구휼하고 임금님을 뵙고 했던 그 당시에 그걸 회상하면서 정말 은혜의 빛이 널리 세상에 비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서 저런 편액을 써서 김만덕이 후손에게 준 겁니다. So it means the light of grace spread through the world. So he recalled what she did in saving the lives of many with her good deeds. So he wrote that. 그러니까 지금 저 편액이 우리 김만덕 기념관에 소장하고 있어요. 수장고에다가 잘 이렇게 포장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좀 궁금해서 한번 감정을 해봤어요. 이 편액이 지금 제주도에서 갖고 있는 아주 소중한 유물인데 이게 얼마쯤 될까 해서 해봤더니 시가가 한 5억이라는 됩니다. 이 5억이라는 은광연세 편액을 김만덕의 6대 후손이 저희 김만덕 사업회에다가 이 편액을 기증을 했습니다. And we actually have the actual artifact here at the memorial in a storage. And we actually were wondering how much this could be worth. So we went through appraisal and we realized it's worth 500 million Korean won. And this was donated by the descendants of Kim Man-duk. 저분이 6대 손인 김규희라는 분입니다. 지금 90 몇 세가 됐는데 해마다 저희 제주에서는 김만덕 제를 공연합니다. 그리고 김만덕 제와 더불어서 김만덕 상을 시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980년부터 시작한 김만덕 제와 김만덕 시상이 올해 44번째 열렸었습니다. So as you can see, that's the donor right here. She's 90-something years old. So every year we host Kim Man-duk ritual, and we also do Kim Man-duk award since 1980. So that this year is the 44th year. 지금 김만덕 상은 봉사상, 그 다음에 경제상 두 분야를 줘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 제주와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규모도 작고 좀 이렇게 널리 알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금이 지금은 뭐 봉사상, 경제상 500만 원씩밖에 안 주는데 이 상을 이제 상금을 1억씩 주는 세계의 모든 여성들이 받고 싶어하는 상으로 만들자, 그렇게 제정하자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So currently we are giving two awards, one for economy, the other for volunteerism. And the current award amount is only 5 million each, which is why I don't think this is globally known. So our goal is to make sure that this award is more globally known by giving 100 million as the award amount for each award. 대구에 계신 여성분들도 앞으로 이런 봉사상, 경제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Hope some of the women here joining today can receive this award in the future. 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나왔지만 김만덕이 장사 3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온 세계의 마트나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 뭐냐면
방미 다음에 정가 판매 신용복입니다. 벌써 200년 전에 김만덕은 벌써 장사의 상원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했던 것이죠. So Mandok had a very virtuous business principle, which was sell cheap but sell a lot. So, this is a principle that's very popular amongst the present day, and she already knew this and practiced it back then. 저희 김만덕 사업회가 2009년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만섬 쌓기를 했고 또 2012년도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만섬 쌓기를 해서 돈을 많이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들, 불우한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나눴고요. 그래서 남은 돈을 가지고 2012년도에 베트남에 있는 곳에 학교를 2개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카노아 제주초등학교, 또 하나는 하노이 쪽에 있는 범포 만덕중학교입니다. So we actually held various events where people were asked to volunteer for fundraising with rice donation, and then we actually gave those rice donations to people who were in need. And with the fund that we raised, we built 2 schools in Vietnam in 2012. One is in Canoa, one is called Canoa Jeju Elementary School. The other one is a middle school in Hanoi. 사실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디 제가 강의를 가거나 할 때 한 2시간 분량입니다. 근데 30분에 짧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 김만덕에 대해서 좀 더 자랑하고 싶은 얘기들 다 할 수가 없어서 무척 아쉽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되면 국제보상 운동하는 이쪽하고도 많은 결연을 맺고 협력을 해서 김만덕 정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세계적으로 많은 기부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마더 데레사, 슈바이처, 그다음에 우리 이태석 신부, 정말 아까 경주 최씨, 여러 가지 나눔을 많은 분들이 평생 이렇게 하셨지만 우리 김만덕도 짧은 시간이지만 천박한 신부로 그렇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선양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y lectures are usually 2 hours long, so I didn't really have much time today to talk about everything I want to talk about. But regardless, I really hope to continue to cooperate with the NDRM organization. And I think Mandok Kim is another good example of people who shared with responsibility, along with other great figures of the history, such as Mother Teresa, Dr. Schweitzer, Father Lee-Seok, and Richmond Choi. I hope to continue to promote her to the global world. Thank you.